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8년 전부터 저희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해온 사람이었죠. 저희 아빠는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해오셨어요. 워낙 강아지를 좋아하셔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길렀었거든요. 아빠는 강아지뿐만 아니라 동물 자체를 원체 좋아하셔서 이쪽으로 사업도 하셨죠. 남편은 아빠 회사에서 8년 전 입사를 했는데 아빠가 남편을 꽤 마음에 들어 했나 보더라고요. 아빤 기훈 씨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회사가 뭐 그렇게 규모가 큰 회사도 아니고 직원이 20명 남짓 되니 아빠가 직원들을 가까이서 볼 일이 많잖니. 그래서 젊은 직원들도 가까이서 보고 했었는데 우리 엄서방이 제일 눈에 띄었지. 성실하고 똘똘하고 일도 원체 야무지게 잘하고 눈에 띄게 마음에 드는 젊은 친구였다. 게다가 너도 봐서 알겠지만 유기견 봉사 갈 때마다 또 어찌나 성실하고 착하던지. 그건 너도 마찬가지로 느낀 거 아니었냐? 그래, 맞아. 나도 그때 이희한테 반했지 뭐. 사실 저희 아빠 회사에선 한 달에 한 번 직원들이 단체로 유기견 봉사를 갔었는데 거기에 저도 가끔 시간이 맞으면 같이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동물들을 너무 좋아하고 인정도 많고 봉사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남편 모습에 반하게 됐죠. 저희 아빠도 남편을 워낙 좋게 보셨다 보니 결혼까지 부드럽게 진행이 됐던 거고요. 지금 생각해도 참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 거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사장님 밑에서 많이 배우고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또 사장님 밑에 이렇게 유정 씨 같은 좋은 딸이 있어 결혼까지 하고 말이에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근데 참, 아버님 요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요 앞번에 한번 휘청하신 것 때문에 영 걱정이 돼서요. 나 멀쩡해. 내가 환갑만 지나면 은퇴한다 했다가 몇 년이 지나고 어느새 시간이 훌쩍 이렇게 돼버렸네. 나도 참 뱉은 말이 있으니 은퇴를 하긴 해야 할 텐데 일이 나를 안 놔주니 말이야, 원. 그래, 아빠. 요즘 예순이 어디 예순이고 환갑이 어디 옛날 환갑이야? 아직 한창 때야, 한창 때. 80도 팔팔한 나이라는데 아빠 하고 싶은 일 실컷 더 하세요. 난 그런 아빠가 너무 멋지고 자랑스러우니까. 사실 저희 아빠는 환갑 되시면 은퇴하고 시골에서 농장하면서 동물들 키우면서 사실 거라는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사시곤 했어요. 예전부터 시골에서 동물들이랑 사는 게 아빠 로망이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자꾸 늦춰지게 된 거예요. 환갑에 은퇴한다고 못을 박았다가 어느새 시간이 흘러 60대 후반에 접어들게 되실 때까지도 현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죠. 아무래도 이 사업 자체가 유망한 사업이다 보니 욕심이 더 나셨나 봐요. 그도 그럴 게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자꾸 커지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 회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품 개발도 많이 하고 원래는 펫푸드에만 집중하다가 이제 품목도 다양화해 다양한 용품들로까지 사업이 좀 확장이 되고 전보다 훨씬 사업 규모가 커지게 됐죠. 사업이 점점 커지니 좋기도 하고 사실 온라인적으로 너무 확대가 되다 보니 만만치가 않은데 우리 엄서방이 있어 다행이야. 자네가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제가 늘 많이 배웁니다. 항상 감사하죠. 이 과정에서 남편도 열심히 일을 하고 저희 아빠도 사위가 있으니 든든하다고 남편을 많이 신뢰하고 둘이 같이 잘 지내니 저도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세상엔 영원한 게 없더라고요. 아빠 건강이 한번 크게 휘청하는 일이 생기신 거예요. 위암 수술을 하시고 암투병을 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나 봐요. 저희 아빠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 은퇴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죠. 내 나이도 어느새 70이 다 돼가는데 여기서 더 일하느라 악착같이 살아 뭐 하겠니. 일은 젊은 우리 사위도 있고 직원들도 다 베테랑이라 잘 알아서들 할 텐데 내가 그동안 너무 욕심을 부린 모양이다.
60 넘으면 은퇴하고 살겠다고 말만 뱉어놓고 그 약속을 안 지킨 지 너무 오래 지났지 않냐. 사람이 떠날 때를 알아야 하는 법인데 그걸 못했어. 아빠,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는 진작에 했어야 하는 일을 지금까지 미뤄온 건데 뭘. 너희 엄마하고는 오래 얘기 나눴던 거야. 이제 우리는 편하게 시골 가 하고 싶었던 일이나 하면서 살련다. 암도 초기라 수술도 잘 끝나셨고 경과나 예후도 좋았으니까 난 아빠가 이렇게 빨리 은퇴하실 줄 몰랐어요. 하지만 편하게 쉬시겠다니까 마음이 놓이기도 하네요. 한편으론.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어요, 아빠. 전 아빠가 진짜 자랑스러워요. 그거 아시죠? 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인어른, 멋지십니다. 아참, 그리고 우리 회사 문제는 말인데 우리 부사장이 내 자리를 이어받을 테니 자네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게. 오래 일을 해온 사람이지만 아직은 대표 자리가 낯설 테니까 자네가 도와주면 좋을 거야.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아빠는 은퇴를 하시면서 대표 자리를 오랫동안 같이 일해오신 아저씨께 넘겨주기로 결정을 하셨고 저는 당연한 수순처럼 그 일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남편은 이걸로 너무 큰 서운함을 느꼈었나 봐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도 워낙 가깝게 지내곤 했었는데 그 이후 발길도 연락도 뚝 끊고 대놓고 티를 낸 거죠. 저한테까지 자기 며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집에 안 들어오기까지 하더라고요. 사실 그 문제로 당시 전 남편과 좀 싸웠어요. 아니, 이게 대체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아, 그래, 당신 서운할 수도 있어. 서운함 느끼는 거 이해는 해. 하지만 꼭 맡겨놓은 걸 뺏겼다는 듯이 구는 건 당신이 생각해도 좀 아니지 않아? 솔직히 막말로 사위라고 해서 회사를 물려줘야 한다는 당신 논리대로라면 딸한테 물려주는 게 더 당연한 일인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언제 아빠 회사 물려받길 바란 적 있어? 당신은 경우가 다르지. 당신은 이 회사에 관여한 적도 없고 전혀 다른 분야에서 그 일 잘하면서 사는데. 그래, 경우가 다르지. 근데 당신이라고 크게 다르지도 않아. 당신은 아빠 회사에서 일해온 직원이고 또 우리 아빠 사위지만 언제 아빠가 당신한테 자네한테 회사 물려주마 하신 적 있어? 아니잖아. 근데 당신 지금 하는 꼴은 꼭 당연히 받아야 할 걸 못 받아서 떼쓰는 어린애 같아. 아니야? 근데 그게 사실 아니야? 솔직히 회사에서도 기정사실처럼 떠돌던 얘기였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날 후계자로 생각하시는 듯한 말도 늘 해오셨고 항상 믿는다고도 하셨고 지금까지 나만큼 회사에서 꾸준히 일 다 도맡아 해온 사람도 없잖아 솔직히. 근데 이제 와서 입 싹 닫겠다고? 솔직히 당신이 나였어도 이 상황에 배신감 안 느끼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걸 왜 당신이 판단하는 거냐고. 언제 아빠가 그런 말 하신 적 있어? 그리고 그 아저씨 당신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많이 이 회사 위에서 희생해오신 분이야. 근데 당신 고작 8년 몸담았다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는 거 솔직히 우스워. 맡겨놓은 듯 구는 남편이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해 다퉜었는데 그런 저와 달리 아빠는 그런 남편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시더군요. 남편을 불러내 술을 한잔 하자고 하며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자네한테 구구절절 다 얘기하진 못했지만 부사장 그 친구랑 나랑은 참 인연이 깊어. 단순히 아랫사람이 아니라 나한텐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지. 우리 유정이 어렸을 때부터 삼촌 하면서 따라왔을 정도로 오랜 인연이고 직함만 공동대표가 아니었을 뿐 사실상 거의 동업자나 다름없는 친구야.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동생 같은 친구인데다 30년 가까이 회사에 바쳐온 시간도 있었고 기여도도 컸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 사위라고 자네한테 물려주마 그런 말을 하겠나. 내 입장 자네도 이해할 수 있겠지? 대신 자네도 이제 승진을 했으니 책임을 지고 같이 이끌어가주게. 그 친구도 나이가 있고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는 어찌됐든 자네 같은 젊은 인재가 필요하니까. 서운함 털고 다시 힘내서 잘해보자고. 어? 예, 장인어른. 저도 그동안 너무 어린애처럼 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떼쓰듯이 어리석게 굴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아빠의 사려 깊은 배려로 남편도 사과를 하고 그렇게 일은 잘 마무리가 되는 듯 했어요. 그렇게 한동안은 별 문제 없이 지냈죠. 남편은 이사로 승진해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저희 부모님은 시골로 내려가 소원하시던 대로 작은 농장 돌보며 전원 생활하시고 저는 또 저대로 열심히 일했고요. 하지만 어쩐지 남편 태도가 예전 같지는 않더라고요. 대놓고 예의 없다고 말하긴 뭐한데 예전처럼 저희 부모님한테 살갑거나 깍듯하게 굴지는 않더라고요. 남편과 저희 부모님의 사이가 예전 같질 않으니 왕래도 자연스레 안 하게 되고 저 혼자만 친정에 가는 날도 많아졌죠. 그리고 저에 대한 태도도 묘하게 대면대면해졌고요. 남편이 그렇게 구는데도 그땐 저도 참 천사병이었는지 뭔지 남편 비위를 맞춰주려고 애를 썼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왜 그랬나 저를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그때는 남편이 워낙 바쁘고 외근에 출장에 힘든데 괜히 신경 긁지 말고 맞춰주면 다시 괜찮아지겠지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름 봤는데 막상 또 화내고 따지면 예민하고 바라는 것만 많은 사람 되는 것 같은 그런 거요. 뭔가 대놓고 화내기엔 또 애매하게끔 미묘한 선을 오가는 남편의 행동들 때문에 겉으로 티도 못 내고 전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어느 날 아빠 칠순을 앞두고 일이 터진 거였습니다. 아이고, 됐어. 칠순 잔치는 무슨 잔치야. 왜? 그래도 잔치는 하셔야죠. 자식이라곤 나 하나뿐인데 난 크게 해드리고 싶어. 그래, 잔치는 무슨 잔치니? 요즘 70이 뭐 예전 같은 나이니? 엄마 친구들도 70 됐다고 동네 잔치 연 사람 아무도 없어. 요즘 세상에 그러면 뭐 그리 유난 떠냐고 욕들 한다. 그냥 같이 모여 밥이나 한 끼 먹으면 된 일이지 뭐. 부모님은 한사코 칠순잔치는 안 하겠다고 반대를 하셨지만 그래도 자식이라곤 달랑 저 하나뿐인데 아예 신경을 안 쓸 수 없더라고요. 당일에 집에서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주말에는 두 분 모시고 바다 있는 지역에 가서 호텔에서 1박도 하려고 예약도 해뒀죠. 남편은 출장 때문에 일이 바빠 저더러 다 알아서 하라고 했던 터라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이 계획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갑자기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아니, 집을 뭐하러 와? 그냥 밖에서 한 끼 때우면 되지. 뭐?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면 안 될 이유라도 있어?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아니, 그러니까 굳이 와야 할 이유는 뭐냐고. 여기 우리 집이잖아. 근데 두 사람이 왜 굳이 우리 집에까지 와서 밥을 먹어야 하는 건데. 그리고 두 사람 다 농장인지 뭔지 해서 개 키우고 소 키우고 그런다며. 똥내 풀풀 풍기는 동물들에 둘러싸여 살 텐데 그걸 이 집에 들이자고? 뭐 여기서 동물농장 찍을 일 있어? 개나 소나 집에 막 부르고 있어 진짜. 왜 그딴 결정을 너 혼자 하고 통보를 하는 건데 이 집이 네 집이기만 해? 여기 내 집이기도 해. 왜 그런 걸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결정을 하는데? 정말 결혼한 이래로 가장 화가 머리끝까지 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자식이 세상에 있을까요? 뭐? 개나 소? 어떻게 장인 장모한테 그딴 말을 하냐? 개나 소나 집에 부른다고? 무슨 이딴 막말을 하는 새끼가 다 있어 진짜? 야! 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그동안 내가 진짜 치사하고 서럽고 그래서 모른 척하고 있으니까 내가 눈치가 없는 줄 알았나 본데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아빠 은퇴하기 전에는 그렇게 깍듯하게 굴고 맨날 찾아가 아양 떨고 그러더니 아빠 은퇴하고 나니까 태도 싹 변하는 거 그거 진짜 너무 양심에 꺼리 끼지 않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앞뒤가 달라질 수 있니? 내가 진짜 너무 치사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인간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지. 그리고 내가 혼자 결정하고 통보했다고? 언제는 나더러 다 알아서 하라며. 내가 같이 상의하자고 하니까 너 뭐라 그랬었냐? 어차피 우리 부모님 일이니까 나더러 알아서 하라고. 너 안 그랬니? 너희 부모님 일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내가 어머님 칠순에 너처럼 굴었으면 넌 참았을까? 그래도 난 너 바쁘다고 힘들고 정신 없으니까 저러겠지. 100번 이해하고 참으려고 했어. 근데 야,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지? 어떻게 인간이 이따위로. 여보, 미안해. 됐어, 이거 놔.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일단 잠깐 진정 좀 해봐.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나 솔직히 요즘은 진짜 회의감 든다. 내가 당신이란 사람을 믿고 살아온 세월이 나 스스로 의심스럽고 앞으로 당신이랑 살아도 될지 그것도 의문이 들어. 알아? 미안해. 내가 진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됐던 건데. 내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사실 요새 사업 문제로 너무 골치가 아파서. 당신도 알지? 나 요즘 맨날 외근 나가고 출장 나가고 그러는 거. 일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아서 좀 예민해져 있었어. 사실 당신한테 일일이 다 말하진 못했지만 내가 머리가 너무 무거워. 새 대표님은 아직도 날 잘 못 믿으시는지 자꾸만 견제하는 게 느껴지고, 직원들은 아버님 은퇴하시고 나니까 자꾸 빈틈이 생기는 것 같고, 직원 관리는 내가 다 도맡게 된 거나 다름없어서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근데 또 우리 특허 출원까지 준비하고 있잖아.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서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그래서 솔직히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거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쌓여왔던 스트레스가 폭발했나 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당신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진짜 미안해. 잘못했어. 사과할게.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남편은 그렇게 싹싹 빌어댔지만 아무리 사과를 한다 해도 그 말을 어떻게 한 번에 잊겠어요. 이틀 동안 냉전을 하다 제발 화 풀라고 남편이 하도 애원을 하니 간신히 알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남편에게 쌓여온 불만을 모조리 털어놨습니다. 솔직히 당신도 인정하지? 이거 하루 이틀 일 아닌 거. 그냥 단순히 피곤하고 정신없고 그래서만이 아니잖아. 아빠 은퇴하시고 난 후로 당신이 언제 우리 부모님 안부 한 번 물은 적 있어? 부모님 뵈러 갈 때도 한 번도 같이 가잔 말 한 번 않고 연락 한 번 안 드리고, 전엔 나보다 먼저 앞장서서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태도가 싹 바뀐 당신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 내가 본 사람이 당신이 맞았나 싶어, 솔직히. 당신은 아니라고 하겠지. 당신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난 솔직히 당신 자체가 의심스럽기까지 했다고. 그래, 이해해. 그런 생각 들 수 있어. 근데 여보, 진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날 그 개나 소나 그 발언은 정말 내가 생각해도 미친 소리였어.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였고 나도 너무너무 후회해. 그리고 한동안의 내 태도는, 그래, 솔직히 인정할게. 한동안 아버님한테 서운한 감정 느꼈던 게 사실이야. 아버님 말씀 듣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했고, 서운해하지 말자, 아버님 입장을 이해하자,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좀 어려웠어. 솔직히 그랬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애처럼 굴었나 봐. 이제야 다 인정할 수 있게 된 것 같네. 내가 너무 어렸고 어리석었어. 미안해. 그렇게 툭 터놓고 모든 얘기를 하고 남편은 사과를 하고 일단락이 되는 듯 했죠. 얼마 뒤에 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 칠순 식사 대접도 잘 마쳤고요. 그런데 그날도 남편은 일 때문에 바빠 식사 도중 회사로 가고, 호텔 예약해뒀던 것도 남편은 못 가게 돼 부모님을 혼자 모시고 가 셋이서만 다녀오게 됐죠. 그래도 꾹 참았던 건 저랑 대판 싸웠던 걸 의식했는지 부모님 앞에서는 예전처럼 환하게 웃고 살갑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일 때문에 호텔 예약해둔 걸 못 가게 된 게 저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일단 그렇게 넘어가게 됐죠. 그리고 두어 달쯤 지나 시모 생일이 다가온 어느 날이었어요. 곧 우리 엄마 생일이잖아. 저번에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집에서 크게 한 것처럼 우리 엄마 생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집에서? 왜? 왜긴, 엄마 생일이니까 그렇게 한번 모시면 좋잖아. 언제 뭐 우리가 엄마 모시고 그럴싸한 대접 한번 제대로 한 적 있어? 저번에 칠순 때 보니까 당신 요리도 잘하더라. 난 당신이 그렇게 요리한다 맘먹으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인 줄은 또 몰랐네. 우리 부모님한텐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잖아. 어째 비꼬는 걸로 들린다? 아니, 비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실이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우리 아빠는 그때가 칠순이었어. 다른 생일 땐 한 번 모시고 제대로 된 식사 대접 한 번 해드린 적 없었고. 근데 어머님은 칠순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생일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냥 밖에서 식사하면 상호 편하지 않겠어? 나도 번거롭지 않고 어머님도 부담스럽지 않고. 우리 엄마 핑계는. 엄마가 뭐가 부담스러워. 며느리가 밥 해준다면 좋지. 그거 마다할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난 우리 집에 한번 모셨으면 싶은데. 당신 부모님은 되고 우리 가족은 안 되고. 뭐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참. 그래. 그렇게 굳이 집에서 모시고 싶은 거면 그렇게 해주지 뭐. 그게 뭐 별거라고.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고 기분도 나빴지만 전 시모 생일 준비 그럴싸하게 해주마 했죠. 사실 제게 계획이 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모 생일 당일 시부모의 시동생 내외까지 집에 초대를 한 거죠. 저는 상을 크게 펴두고 시가 사람들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 마치고 조금 늦게 오기로 한 남편 빼고 다들 우리 집으로 모였는데 생일상 펴놓은 걸 보고 다들 이게 뭐냐는 듯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장난하냐? 내가 이거 준비하라고 메뉴 알려준 건 다 어디로 가고 이딴 짓을 하고 있어 지금? 뒤늦게 들어선 남편은 제가 차려놓은 생일상을 보더니 역정을 내기 시작했죠. 아, 뭐 그 팔보채니 잡채니 그거? 에이, 그걸 내가 왜 차려? 너희 엄마한테 드릴 건 이제 네가 차려야지. 나랑은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될 텐데 굳이 내가 그 상을 차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 뭐? 너 지금 뭐 잘못 처먹었냐? 가족들 다 있는 데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대체? 아니, 너 지금 이러려고 우리 불러 모았냐? 대체 이게 무슨 행동이야, 경우 없이? 경우요? 경우 타령은 지금 내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한테 물으셔야 할 것 같은데? 형수님, 아니 대체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 아, 제가 설명을 안 드렸구나. 그쵸. 요리에는 필히 설명이 따라와야죠. 다들 한번 앉아보세요. 제가 요리명이랑 조리 과정까지 한번 쫙 읊어드릴 테니까. 너 입 안 닥쳐? 입은 너나 닥쳐 이 새끼야. 그리고 네가 싸질러 놓은 이거 네가 다 처먹어. 네 가족들을 처먹이든가. 어디다 대고 사료를 상 위에 올려놓고 처먹으라 말아야 지금. 네, 다들 그런 반응을 보일 만도 했죠. 제가 시모 생일상에 올려놓은 건 개 사료, 고양이 사료였으니까요. 왜? 네가 열심히 만든 거 아니야. 네 식구들한테도 한번 먹어보라고 권해야지. 그래서 내가 일부러 구해온 건데 회사에서 사람도 먹을 수 있는 뭐라더라? 휴먼 그레이드 등급? 그래, 그걸로 사료도 만들고 제품 출시도 준비하고 있다며. 네 식구들한테도 한번 먹어보라고 테스트 시키면 좋지 않겠니? 왜? 그럼 안 될 이유라도 있어? 너 진짜 정신 나갔냐? 돌았어? 뭐 잘못 먹었어? 어디서 이딴 짓을 하고 있어? 얘가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다. 어디서 짐승 먹는 사료를 지 시애미 있는 앞에서. 그쵸. 제가 무슨 도라이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개 사료, 고양이 사료를 사람 먹으라고 내놨겠어요?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니고. 사실 저의 이날 행동에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은 제가 남편 놈의 실체에 대해 알게 된 건 이로부터 약 일주일 전 즈음이었죠. 당시 전 굉장히 심란한 상태였어요. 남편 앞에서는 남편의 행위를 다 용서한 척 했지만 사실 저희 부모님에 대해 동물농장 찍냐는 둥, 개나 소나 집에 오라고 하냐는 둥, 이따위 소리나 하며 빈정된 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남편이 저한테 사과를 하긴 했지만 솔직히 저한텐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말일 뿐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그런 순간에 진짜 본심이 튀어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속마음은 아마 그때 그게 진심이었겠죠. 내내 그날 남편이 내뱉은 막말이 떠나지 않아 괴로웠고 전 이혼까지도 떠올리며 고민이 커져가던 무렵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결혼 생활 확 때려치고 싶은데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이게 또 남편이 그냥 제 남편이기만 한 게 아니고 아빠네 회사 사람이기도 했다 보니 이래저래 신경 쓸 게 많았어요. 아빠가 비록 은퇴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회사 지분이 있는 분이었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여러 가지로 좀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유정아, 잠깐 너 좀 봤으면 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삼촌하고 줄곧 따르던 현재 회사 대표 아저씨가 저를 좀 보자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아저씨, 네, 그럼 제가 회사로 갈게요. 아니, 회사는 곤란해. 회사 말고 밖에서 좀 봤으면 한다.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시나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아저씨를 만나러 갔죠. 아저씨는 제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어미사가 회사에서 우리 제품 개발 비법이며 특허 출원 준비 중인 기술력까지 죄다 빼돌려서는 자기 명의로 된 회사를 차리고 제품까지 출시하려고 준비 중이더구나. 네? 아, 설마요. 여기 이것 좀 봐라. 이놈이 사업자명 낸 거 하며 빼돌린 자료들까지 처음엔 나도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사실이었어. 이놈이 그동안 외근을 해야 하니 출장을 가야 하니 하도 바쁘게 돌아다녀서 난 업체 미팅이나 특허 출원 준비권으로 바쁜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자료를 유출해 자기 회사를 차리고 배신하려는 준비를 하느라 그래서 바빴던 거였어.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빠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안면 몰수하고 거짓말을 해대다니 믿을 수가 없네. 배신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죠. 아니, 아직 이걸로 화내기는 이르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이 남았으니까. 아저씨는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몰랐겠지만 사실 난 오래전부터 너희 남편, 아니 엄기훈이 그 친구를 유심히 지켜봐 오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난 그놈이 영 탐탁지가 않았어. 너희 아버지 앞에서는 깍듯하고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그런 모습만 보이면서 너무 잘하고 잘 보이려고 애쓰는데 사람이 자기보다 높고 잘난 사람한테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 난 그 친구의 뒷모습이 자꾸 보이지 뭐니. 뒤에서 아래 직원들한테 하는 말투나 행동은 너무 다른 모습들이 많았어. 너희 아버지는 그런 모습까지는 캐치해내지를 못했지. 대표 앞에서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애써 연기를 했으니 그럴만도 했지. 유기견 봉사 다니며 너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너랑 조금씩 가까워지는 걸 보면서도 어째 마음이 썩 편치가 않더구나.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애쓰는 게 내 눈엔 자꾸 띄었거든. 그런 줄도 모르고. 아저씨가 그럼 저희 좀 말리시지 그러셨어요. 처음엔 얘기를 했지. 너희 아버지한테 내가 여러 번이나 그런 말을 했었다. 형, 저 친구 너무 믿지 말라고. 좀 적당히 경계하면서 오래 두고 살피라고. 하지만 내 말이 먹히는 눈치가 아니더구나. 게다가 이미 그때는 너도 그 친구한테 푹 빠진 뒤였으니 내 말이 들리지 않았겠지. 그러니 그땐 별수가 없었어. 그저 쎄하다 싶은 내 예감이 틀리길 바랐을 뿐이었지.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본색이란 건 드러나게 마련이더구나. 너희 아버지가 은퇴하고 내가 회사를 물려받게 되면서 그놈 본색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야. 전엔 못 그러더니 대놓고 나한테 와서는 당신이 뭔데 내 자리를 뺏어가냐며 막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질 않나. 너희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 역시 미묘하게 변하기도 했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불행히도 내 감이 틀리질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건가 싶기도 했지만 저런 놈이라면 더한 짓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좀 제대로 유심히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지. 아저씨는 그렇게 남편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던 거였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턴가 영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어. 자꾸 업체 미팅이니 외근이니 하는 핑계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았고 자꾸만 다른 데 정신이 팔려있는 듯한 인상도 남았지. 그래서 본격적으로 주시를 하기 시작했어. 뒤를 밟아도 보고 무슨 일을 꾸미고 있나 사람을 시켜 알아보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알아낸 게 네 손에 있는 그 자료들이다. 정보를 빼돌리고 자기 회사를 차리고 있다는 증거를 입수하게 된 거였지.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사실보다 더한 일을 알게 될 줄은 몰랐다. 더한 일이라면
저는 숨을 죽이고 아저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더 확실히 잡으려고 우선 사내에 CC 카메라 몇 대를 더 설치하게 됐다. 사실 우리가 뭐 그리 큰 회사도 아니고 별달리 무슨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 회사에는 CC 카메라가 몇 대 없었어. 입구에 한 대, 포장 완료 후 운송 준비하는 창고 앞에 한 대 정도를 제외하면 딱히 없었지. 그래서 아무도 없는 밤에 틈을 타 일부러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다가 설치를 몇 개 했어. 혹시나 남몰래 침입해 기술력을 빼돌린다거나 하지 않을까 싶어서 설치를 한 거였지.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이 일이 터진 거다. 왜요? 무슨 짓을 한 건데요? 글쎄 이놈이 내가 지금 생각해도 무시무시해서 말이 안 나오는구나. 아니 이놈이 글쎄 강아지 고양이 사료에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질을 섞는 장면을 목격하고 만 거야. 네? 아니 그럼 생명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 인간에게는 괜찮을 수 있지만 동물한테는 치명적인 거였지. 다른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공장에 들어가더니 사료 제조 과정에 뭔가를 타는 장면을 목격한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은 포장 과정을 거쳐 그대로 유통까지 준비를 하게 생겼고. 너무 소름이 끼쳐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가 않았던 거였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설마 그런 짓까지. 정말 제대로 확인해 보신 거 맞는 거죠, 아저씨? 나도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다. 아무리 그래도 동물에 대한 애정 없이는 하기 힘든 직종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까지 할까 싶어 여러 번 확인을 했어. 검사도 여러 군데서 했고. 하지만 모두 동일한 검사 결과가 나왔어. 동물에게 치명적인 물질이 맞더구나. 만약 그때 CCTV 설치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그냥 그대로 유통이 됐겠네요. 그럼 파장이 어마어마했겠죠? 회사는 완전히 망했겠죠. 엄청난 파문이 일었을 거고 변상이나 보상을 대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 회사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놓고선 제품 기법이며 특허며 뭐며 다 빼돌려서 자기가 대신 다 해먹을 생각이었던 거군요. 진짜 무서운 새끼. 아니 그보다 그 이전에 무엇보다 어떻게 생명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다 동물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고 동물들을 위해서 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려고 애써온 게 우리 아빠 평생의 일이었는데 그런 회사의 취지가 좋아서 자기도 입사하게 됐다고 그런 아빠를 존경한다고 그렇게 입에 바른 소리를 해워놓고는 어떻게 그런 짓을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약한 동물들한테 이딴 짓 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니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계획이신 거예요? 전 어떻게 하면 되죠? 저 너무 무섭고 화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넌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있어. 내가 고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넌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놈이 뭔가 알아차리지 않도록 최대한 일상을 유지해줘. 내가 놈이 그런 일을 벌인 자료를 모두 모아둔 상태거든. 해당 영상도 있고 전량수거의 성분을 분석한 검사 결과도 있고 신고와 고소 준비까지 모두 마친 상황이다. 놈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 놈은 내가 사료를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기가 해놓은 그 상태 그대로 유통이 될 줄로만 알고 있지. 아저씨, 그럼 그 바꿔치기 하기 전에 사료들 말이에요. 그거 갖고 계세요? 그거? 그래, 보관하고 있지. 신고 후에 조사를 하려면 필요할 테니까. 그럼 그중에 몇 개만 저 좀 빌려주실래요? 제가 쓸 데가 있어서요. 그래, 그러마. 남편 놈이 저더러 시모 생일상을 차리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 제가 그 사료를 받아왔고 생일상이랍시고 차려놓은 테이블 위에다 그것들을 떡하니 올려다 놨으니 남편 놈 눈이 돌지 않았겠어요? 영문을 모르는 시가 사람들만 어리둥절한 채로 서 있을 뿐이었죠. 왜? 불쌍하고 죄 없는 강아지 고양이들 먹일 거였는데 니네 가족이 먼저 맛보라고 하니까 화났니? 왜? 이거 사람은 먹어도 상관없다며.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걸로 찾아다 탄 거 아니야? 그럼 너도 먹어도 되겠네. 너부터 한번 먹어봐. 미쳤어? 지금 너 이딴 쇼하려고 우리 가족들 다 불러 모았냐?
불러 모으다니. 니네 식구들 불러다 나더러 생일상 차리라고 한 건 너였잖아. 네가 원하던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며느라긴 넌 대체 왜 이 난리를 피우는 거야? 말이라도 알아듣게 해야 할 거 아니니? 아버님, 되게 그 잘나신 아드님이 말이죠. 영문도 모르고 어리둥절한 채 서 있던 시가 사람들에게 남편 놈이 한 짓을 말해주니 낸 모두 입을 다물지를 못하더군요. 형,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 형이 그런 짓을 했어? 아니야. 미쳤어? 내가 그런 짓을 하게? 너 지금 얘 말 믿는 거야? 내가 그럴 리가 있겠냐? 무슨 사이코도 아니고. 어머, 그러기엔 증거가 너무 많아서 말이지. 자, 여기 이 CCTV에 녹화된 이 모습. 여기 이 손에 들린 거 뭔지 세세하게 내가 다 읊어줘? 야, 너 그거 내놔. 안 내놔? 왜? 이거 지우려고? 소용없어. 이건 그냥 사본이고 원본은 이미 경찰 손에 다 들어가 있을 테니까. 안타깝지만 이미 증거가 다 잡혀있단 소리야. 결국 남편 놈은 발악을 해댔지만 철창 신세를 면할 수 없었죠. 전 마지막 변명이나 들어보자 싶어 구치소에 있는 남편 놈을 만나러 갔었어요. 어떻게 넌 인간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니? 아무리 회사를 망하게 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생명을 상대로. 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인간이었던 거지? 아무리 파렴치하기로서니 어떻게 인간이 그런 짓을. 정말 믿을 수가 없다. 그러게. 어떻게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생각을 했더니 너희 아버진.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너희 아버지 잘못이야. 난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 나라고 그런 거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내가 그런 짓까지 하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나한테만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건데 원인 파악부터 할 생각을 해야지. 안 그래? 너 진짜 인간 말종이구나. 그 순간에도 자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저희 아빠 탓으로 돌리며 자기 죄는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드는 꼴이 이놈 진짜 사이코패스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저씨가 미리 발견했기에 망정이지. 그 사료가 그대로 만약 유통이라도 됐어봐. 그거 먹고 동물들한테 치매적인 일이라도 생겼으면 너 그거 어떻게 했을 건데? 억울하게 말 못하는 동물들이 피해라도 입었으면 대체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러니까 안 걸릴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생전 없던 CCTV가 달렸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내 탓이지. 한 번만 더 살폈으면 됐을 것을. 아우,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 새끼. 이제 와서 보니까 네 새끼는 그냥 동물을 사랑하기는커녕 최소한의 생명윤리도 없는 놈이네. 그동안 연기하느라 아주 힘들었겠어. 동물 좋아 죽는 척, 예뻐 죽는 척 연기는 어찌나 또 잘하던지. 이 소시오패스 같은 새끼. 동물 사랑? 웃기고 있네. 인간도 살아 숨쉴 가치 있는 놈들이 몇 안 되는구만. 뭔 고작 짐승 같고 유난들을 떨어대는지. 솔직히 난 지금 내가 여기 들어와 앉아있는 것도 믿기지가 않는다. 아니,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 뭔 말 못하는 짐승 먹을 거에 그런 거 좀 탔다고 이 난리들을 떨어대는지. 너 이딴 생각 갖고 있으면서 유기견 봉사 다닐 땐 왜 그렇게. 너 변한 게 아니구나. 그래, 변한 게 아니지. 넌 원래 처음부터 그냥 이런 놈이었던 거야. 원한 게 있으면 뭔들 못해. 극간 연기 100번 1000번도 더 하지. 그러니까 넌 처음부터 우리 회사를 노리고 나랑 결혼하려고 접근했다는 거야? 그럼 그게 아니면 뭐가 있는데 너한테. 뭐? 어떻게 그딴. 넌 외동이라 다른 형제도 없고 게다가 이쪽이랑 전혀 상관없는 일하니까 회사 물려받을 일도 없고 너희 애비는 맨날 60만 좀 넘으면 은퇴할 거란 말을 입에 달고 살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사위로서 잘만 보이면 당연히 나한테 물려줄 거 아니야. 그러니 그 정도 연기쯤이야 뭐. 근데 어떻게 그딴 배신을 때릴 수가 있는지. 배신? 배신은 네가 한 거잖아. 어디다 대고 배신 타령이야? 아니지. 배신은 네 애비가 먼저 한 거지. 나한테 당연히 물려줄 것처럼 해놓고서 지가 나이 먹도록 들러붙어 앉아있더니 나중엔 생판 남한테 넘기고. 그러니까 내가 악해봤자 그런 짓까지 하게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따지려면 네 애비한테 가서 따져.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니 영화나 드라마에서 말만 들었지 제가 한 입을 덮고 같이 살고 있는 놈이 그런 끔찍한 놈이라니. 그렇게 뒤에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꾸밀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정말이지 놈을 마주하는 것조차 소름이 다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놈을 상대로 이혼 소송은 당연한 일이었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죠. 저희 아빠 역시 대표직에서는 물러났지만 회사 지분이 여전히 있는 상태였고 대표 아저씨 역시 심각한 수준의 업무 방해와 정보 유출 등을 혐의로 놈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도 놈은 끝까지 사과 한마디 않더라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뻔뻔한 놈이 결국 저한테 줄 위자료에다 징역까지 피하지 못하자 자기 선고 결과에 악을 질러대더군요. 하지만 그래봤자 뭐 어쩌겠어요. 이미 지은 죄는 다 지가 갚아야죠 뭐. 자기 회사 차리려던 것도 물거품 되고 거기다 저것뿐 아니라 직원들 빼가려고 공모한 거며 직원들한테 막말한 거며 그런 것들까지 다 합쳐져 혐의가 한둘이 아니라 제 손으로 다 해결도 못하고 전시가에서 붙어서 쓰레기 같은 아들놈 하나 처리하느라 애썼죠. 그러다 자기들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는지 한날은 전시모가 절 찾아왔더군요. 며느라가, 아니 이제는 널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지만 유정아, 내가 너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다.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것도 면목이 없는 걸 잘 알지만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우리 기훈이가 형량 다 채우고 나오는 게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니. 네가 탄원서 한 번만 써주면 애가 조금 덜 살고 나올 수도 있는 모양이던데 한 번만 생각을 해봐주면 안 되겠니? 내가 염치 없는 줄은 알지만 이렇게 부탁을 하마. 어머니, 아니 저도 이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죠? 아주머니, 댁 아드님 안타까운 사정은 그쪽 사정이시고요. 저는 댁 아드님이 전혀 하나도 요만큼도 안타깝지가 않거든요. 저는 댁 아드님 같은 인간 만나서 한 입을 덮고 산 그 세월이 너무 소름이 끼치게 역겹고 싫은 사람이에요. 그 시간을 배상받을 수만 있다면 다 토해내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가 그놈을 하루빨리 거기서 나오게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놈이 빵에서 쓴 사과문까지 보내더니 이제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기까지 하시네요? 마음에도 없는 사과문도 그쪽 변호사들이 쓰라고 시킨 모양인데 제가 그 사과문을 믿긴 그놈의 실체를 너무 잘 알아버려서 말이에요. 탄원서니 사과문이니 뭐니 한마디도 꺼내지 마세요. 탄원서는커녕 전 할 수만 있으면 그놈을 영영 빵에서 썩게 해달라고 민원이라도 넣고 싶은 사람이니까. 전시모는 저와 회사 대표 아저씨, 직원들까지 찾아가며 탄원서 좀 써달라, 자기 아들 형량 좀 줄이게 애써달라 울며 불며 매달려댔지만 그 누구도 그 청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죠. 회사 사람들은 모두 놈한테 당한 일이 한둘이 아니었고 용서나 감형을 바라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거든요. 결국 사람은 다 자기가 저지른 대로 돌려받기 마련인가 봅니다. 놈이 처벌을 받는다 해도 진심 어린 반성을 할지는 미지수지만 적어도 그 벌만큼이라도 제대로 받게 해야 그게 정당한 거 아니겠어요?